사실 놀랍게도 이 수학이라는 영어 단어 뜻 어원에는요 라는 뜻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번역된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른들한테도 어렵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얘기를 좀 돌려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수학 공부잖아요. 수학이라는 말의 뜻을 제가 한번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수학이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가 mathematics라고 쓰는데요. 사실 놀랍게도 이 수학이라는 영어 단어 뜻 어원에는요. 숫자라는 뜻은 전혀 없어요. 원래 이 어원의 뜻은요. 두세 종류의 이제 어원들이 제시가 되는데 뭘 배운다. 그리고 배우는 내용, 지식, 공부한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 이제 담겨 있고요. 숫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라고 번역된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수학이라는 과목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은 계산하는 것에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수학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니 애들 다 붙들고 계산하지 않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학에서 이제 숫자를 쓰는 이유는 숫자라는 매체가 구조적인 이 문자의 표현 형식에 있어서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이 명확하고 크기가 명확하고 자기들끼리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매체로 쓰는 거지 사실 숫자를 계산하기 위한 공부는 아닙니다. 숫자 계산은 사실 계산기가 하면 되지 않나요? 계산기가 더 잘하는데 훨씬 더 빨리 하는데 뭐하러 그걸 사람이 열심히 연습을 하겠습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지식의 구조,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와야 되는 논리,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주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구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굳이 어원까지 들고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산이 수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공부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수학이라고 부르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철학과라고 하면 문과라고 생각하시고 수학과라고 생각하시면 이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문과, 이과가 꼭 바람직한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는 수학하고 철학하고 구분은 없었어요.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철학에서부터 분화돼서 나온 것이고 사실은 둘 사이에 제가 보기엔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논리적인 생각의 전개를 통해서 좋은 결론, 바람직한 결론, 좀 더 본질적인 결론에 다가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이 두 가지 학문에서 하는 것이지 한쪽은 말 그대로 철학적인 내용, 한쪽은 수학적인 내용, 두 쪽은 계열이 달라 이렇게 보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수학은 논리적인 구조를 중시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진술하고 이해하고자 훈련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페르마의 정리라는 그 유명한 정리의 증명이에요. 사실 페르마의 정리는 17세기 아마 중반일 겁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이제 페르마라는 사람이 던져놓고 사라진 그런 정리거든요. 당시에 이제 수학계는 뭐 이제 프로페셔널 수학자들은 없었고 아마추어 수학자들이죠. 서로 이제 뭐 취미로 하거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서로 문제를 내고 답을 맞추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였어요. 근데 페르마라는 유명한 이제 수학자가 어떤 정리를 발견해서 그걸 이제 자기 공책에다 쓴 거예요. 쓰고 나서 증명을 안 한 채로 그냥 이 사람은 사라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써놓은 그 문장이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잘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증명이 안 되는 엉터리 문장, 복잡한 문장이라고 보기에는 페르마라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당시에도 좀 유명한 수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지만 굉장히 간단한 정리임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백 년 동안 부분적으로는 해결이 됐는데 전체적인 증명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중반에 95년인가 이제 앤드류 와일즈라는 영국의 수학자가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근 한 350년 만에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사실 진술은 간단해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문장인데 이걸 실제로 증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도의 수학이 총동원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가 와일즈 박사가 이제 증명한 페르마의 증명의 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식의 이제 증명이 한 100페이지가 넘게 진행이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학 논문은 굉장히 짧아요. 제일 짧은 논문은 아마 9페이지인가 짜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인문계 이런 논문하고 좀 달리 표현이 축약돼 있고 이런저런 수식을 써서 좀 표현하기 때문에 내용이 간결하고 짧죠. 그래서 30페이지가 조금 넘어가게 되면 좀 긴 논문 축에 들어요. 수학 쪽에서. 그런데
근데 이 증명은 1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놀랍게도 숫자는 별로 안 나와요. 숫자가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처럼 보이는 기호들로 이제 꽉 차 있습니다. 수학이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저런 식으로 표기가 많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중요한 분야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말과 글의 논리 진행이 훨씬 더 크죠.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수학 잘한다는 게 꼭 계산 잘한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소크라테스 문답법이 뭐냐? 소크라틱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산파술, 대화술 뭐 이런 걸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이제 철학자는 당대 이제 현자인데요. 자기는 이제 책을 하나도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제자뻘인 플라톤. 이 사람이 이제 남긴 책들에 이제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책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행적이나 대화나 어떤 언행이나 이런 것들로 차 있죠. 아무튼 소크라테스 책 가운데 제가 이제 한 페이지를 따왔어요. 이제 알키비아데스라는 책입니다. 소크라테스하고 알키비아데스라는 이제 청년이에요. 두 분이서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 논쟁을 펼칠 때 굉장히 특이한 좀 고정된 형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키비아데스가 어떤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듣기에는 그게 틀렸거든요. 틀릴 수 있죠. 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논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 이제 상대한테 이게 틀렸음이라고 바로 지적을 안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전제들, 그리고 자기가 적당히 판단한 면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자기의 결론이 나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요. 이거는 여기서 이러니까 네가 이렇게 말한 거지? 네 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건 또 네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겠지? 그럼 상대가 또 네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그거는 이러이러한 경험에서 네가 아마 따왔겠지?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구조나 어떤 지식의 출처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들어있는 연결고리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요. 혹은 이제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걸로부터 이제 파생된 어떤 오류를 자세하게 짚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네가 아까 말했던 그 얘기 틀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끝나게 되죠. 이걸 제가 가져오는 이유는요, 대화의 맥락, 그리고 논리적인 진행이라는 측면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문해력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해력이라는 말에 사실 문장을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자라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목적은 논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쌓자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는 이런 식의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오류를 찾고 좀 더 중요한 심오한 결론을 끌어내는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져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좀 이제 재밌는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이게 좀 재미가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